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김대희 총장님. 네, 뭐 김석 총장님은 잘 못 보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중요한 좀 문제가 뭐 어저께 좀 발생이 됐는데 여수 YMCA는 다음 주 9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서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진행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여수나 광양이 화학 사고들이 빈번한데 예.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저희가 6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하고 한 25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향후 지역 사회에서 기업과 함께 화학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 올 여름 방학에도 놀지 않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지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김석 총장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번 9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들이 한 5, 60명 참여를 해서 한 예. 100명까지 올 거예요. 해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 공약들 그리고 이것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교육장, 시장님한테 제안해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또 청소년이 즐거운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정책 제안대를 하는데 아마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좀 생각과 상상력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정책화되어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좀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수 YMCA의 근황을 좀 들어봤고요. 김석 총장님의 재판 결과가 어제 오전 나왔어요. 네, 뭐 저에게 물어보면 이번 한 주 아주 그냥 뭐 편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한 주입니다. 지난 26일 날에는 그 경전선 전철화 그동안 순천에서는 도심공활을 통과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지하화로 거의 결정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지역차별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지역차별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복선으로 추진해라. 그리고 빨리 조기 착공해라. 그리고 지하화되는 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기적의 폐쇄 분지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예. 그리고 28일 어제죠. 오전 10시에 지난해 있었던 여순 사건 진상규명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순천에 방문한 것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해서 그 당시 항의 기자회견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의 기소가 있어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가 지난 검찰이 7월 15일 날 그 구형을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재판 어제 예. 재판 어제가 오늘처럼 느껴지네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재판 결과는 더 충격적으로 징역 6개월 검찰 구형을 그대로 하고 집행을 1년 유예한 판결을 순천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법원에서 좀 내려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바라는 활동 과정에서 그리고 여전히 진상규명을 더욱더 해야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대단히 좀 충격적인 그 재판이고 좀 뭔가 이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의 때 자행된 일이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여러 역사 왜곡에 대한 어떤 공익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공익 활동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버리면 저는 앞으로 공직에 앞으로 나서지 1년 동안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거고 어떤 활동을 위한 뭐 위원회 활동이랄지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익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사 왜곡을 자행한 자들한테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책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익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거 좀 굉장히 허망하기도 하고 또 저야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가족들, 친지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전혀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국민주권을 정권을 출범시켰던 시대 정신과는 아주 거리가 동떨어진 재판을 해버려서 저는 지극히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요. 예.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책위를 구성해서 추진할 텐데 옆에 계신 우리 김대희 총장님께서 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실 거라고 믿어 그래요. 의심치 않습니다. 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으셨는데 탄원서가 꽤나 모였었는데 이것은 재판부에서 별로 언급이 없던가요? 사실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 저를 위해서 탄원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탄원해 주셨던 그런 진심의 마음들이 전혀 재판부가 이것을 읽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전혀 이렇게 과정에서 그런 진심들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한 닿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단 한 글자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재판부는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마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했다면 100% 이건 무죄거든요. 결국 그냥 그러한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재판부가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어제 좀 충격 받으셨죠? 네네 그렇죠.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시민들의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사실상 한 개인의 1심 재판에 2,400명 넘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올린다는 것은 보통 이게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 주권 정부이긴 하지만 여순 사건 진상 규명으로 활동을 위한 것들이 좀 더 안일하게 추진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예. 대책위 차원에서 조금 약간 여순 사건 진상 규명 운동이 약간 좀 흩어져 있기도 하고 분단되어 있기도 한데 이 재판을 좀 계기로 좀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제가 대책이 또 집행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재판 결과까지 좀 나눠 주셨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이다. 네, 방송에서도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광주와 전남 저희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주에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광주 전남 광역연합 이란 이름으로 선포가 됐고 1호 공동사무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부권에서는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복선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철도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경전선, 뭐 복선화, 단선화, 뭐 전철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많이 나와서 좀 들으시는 분들도 좀 헷갈리시기도 하고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전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경전선이라는 게 한마디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순천에서는 경전선 전철화 조기 착공 관련 시민행동이 결성됐고 기자회견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김석 총장님께서 또 그 자리에서 사회를 보셨는데 어떤 자리였는지 내용부터 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를 현재 맡고 있고요. 예, 경전선 전철화 조기 착공 관련된 시민행동의 목표는 이제 그런 거죠. 경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2시간으로 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전선 광역철도망의 연결로서 중요한 요소였는데 예. 이게 사실상 6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예, 사실은 경제성 분석에서 항상 낙후되어 왔기 때문에 가장 철도가 무궁화호가 부산까지 가다 보니 그냥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낙후된 철도였는데 네, 좀 탄력을 받고 경전선 빨리 연결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됐었죠. 예. 근데 그런 가운데서 2021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 철로를 그대로 이용하다 보면 순천 구간이 도심을 관통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서 지화하거나 우회하라 그래서 시민단체는 지화를 요청을 했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의 의견이 좀 개진되기도 했었고 예. 또 1만 6천 명의 시민들의 서명이 좀 연결된 가운데서 좀 다소 좀 늦어진 그 구간에 이유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지만 그 구간을 다시 기본 설계를 다시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확인해 보니까 순천 도심 구간은 지화하는 것으로 좀 확정을 확정됐습니까?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날 그 앞두고 시민행동의 요구는 그거죠.
이 경전선이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 가잖아요. 광주 송정에서 보성을 거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까지 그렇습니다.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광양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부전까지의 그 고속 전철화를 위해서는 양쪽, 그러니까 쌍방향으로에는 복선으로 개혁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순천부터 광주 송정공항까지는 단선으로 이렇게 구간이 예측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단선이라는 것은 동시에 차량이 상행, 두 대가 하행이 다닐 수 없는, 왕복 교획을 안 할 수 된다는 없고, 거죠. 외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 하나가 출발하면 나머지는 다른 역에서 기다려서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차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선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천하고 보성 구간이 전철화되지 않으면 예. 이번에도 그 광역철도망에서 광주, 나주, 보성 이 구간을 연결하겠다 하는데, 그 구간 연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도에 보시면 광주 송정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보성에서 순천 구간이 전철화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목적인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성과 순천 구간을 빨리 연결해야 예. 지금 광주 전남 특별연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주 나중간 광역철도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중에 보성, 순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구였고, 세 번째 요구는 예. 지하화되고 나면 폐선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도 예. 부지가. 예. 그걸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서 기적의 도서관 또는 기적의 놀이터, 순천만 정원 만들었던 것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생태, 문화, 역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 공공성을 좀 확보하라, 이런 내용이 이 시민행동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요구 사항이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만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광주 순천 구간 전철화할 때 차별 없는 복선화를 추진을 해라. 그리고 보성 순천 구간 조기 착공하라. 먼저 착공하라. 먼저 네. 착공을 하라. 그리고 지하화 이후에 남는 폐선 부지를 좀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복선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복선화가 왜 필요한지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게 길이 어쨌든 한 개 더 생기니까 좋은 건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하죠. 예. 먼저 복선화는 전철화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 물론 전철화라는 속도의 것이 문제도 그러니까 있죠. KTX, SRT 네. 다닐 수 있는 고속 그러면- 전철화를 목적으로 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요즘은 철도의 모든 에너지원이 옛날처럼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요. 전기화 시키거든요. 예. 에너지를 좀 더 전략하는 측면 속에서 예. 전철화를 했고, 그리고 복선화는 시간이 50% 정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기할 때 보면 5분에서 10분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궁화 오는 새마을호보다 뒤에 가야 되고, KTX가 오면 무궁화 비켜줘야 새마을호 되고. 완전 기다리듯이. 음. 이래서 시간적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복선화와 전철화를 하면서 우리가 완전 그 S자 곡선 구간이 있어요. 완전 예. 저속 기능. 요걸 직선화시키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예. 터널을 좀 간다거나 예. 해서 속도를 대폭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의 철도망 중에서 유일하게 단선 구간이 이 경전선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전선은 1905년부터 부산에서 마산으로 치고 나오면서 만들어졌던 중요한 철도 노선인데, 예. 유일하게 순천을 통과하는 이 구간들이 단선이면서 예. 아직 복선화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속도가 완전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광양에서 진주까지는 복선화되어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해 광양에서 마산까지는 복선화되어 있습니다. 전철화되어 있고. 부전까지. 예. 예. 아니 부전은 지금 공사 네네네. 중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네요. 예. 벌써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30년까지 복선화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광양에서 부전까지, 부산역 바로 위죠. 예. 그까지는 기본적으로 1시간 40분이면 가는 거예요. 어. 그 나머지 전라도 있는 전남 지역에 있는 예. 순천을 통해서 보성 가고 강주 가는 때는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거리는 똑같은데 불구하고. 거리는 더 짧은 것 네, 같아요. 더 짧죠. 지금 보니까. 짧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2배 이상 걸릴 정도로 복선화와 전철화는 철도의 혁신적인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예. 특히 이제 광양하고 진주 쪽하고 복선화가 되니까 이게 부산항으로 갈 때 광양에서는 철도 노선을 통해 컨테이너가 그죠, 화물 물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물류에서 혁신을 주려면 예. 복선화와 전철화가 기본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성 순천 간 전철화 조기 착공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성부터 순천까지 구간을 먼저 착공을 하라라고 주장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지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이 광주 송정역에서 보성역을 거쳐가지고 예, 그리고 순천을 거쳐서 광양 거쳐서 저기 그 부산의 부전까지 연결되는 이 경전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성에서 순천 구간이 사실은 전철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주 송정에서 부전까지 그 가는 이 경전선의 처음과 끝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속 전철화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보성과 순천을 빨리 연결해야 예, 이게 경전선 고속철이 빨리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중에 하나는 복선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광양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 철도는 이미 고속 전철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물류의 방향이 광양항은 부산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예. 이 광양항이 목포나 광주 쪽으로도 향할 수 있는 건데 일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복선화를 통해서 물류나 이런 양쪽도 부분들에 대한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편익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가 북극 항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산업 항만 물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앞서 송유라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병목 해소를 그러니까 병목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예. 것인 거죠.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지역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우리는 단선만 해줘도 고마워해야 되냐는 거지. 저쪽은 이미 경상도 쪽은 이미 복선 전철화가 이미 부전도 뭐 계획화되어 있는 가운데서 추진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획도 단선으로 추진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역 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뭐 하냐. 정신 차리고 이걸 이미 단선으로 고마워할 게 아니라 복선 전철화로 빠르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계속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전선 구간 뭐 광주 송정부터 보성 거쳐서 순천, 광양, 진주, 부전까지. 근데 이게 여수는 싹 비켜서 순천으로부터 이렇게 바로 여수 바로 위긴 하지만 그래도 여수까지 왔다 가면 좋을 텐데 순천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여수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여수 시민으로서는 아쉽습니다.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재 지금 그 경전선 라인은 여수에서 가려면 순천을 가야 됩니다. 근데 순천역에서 우리 전라선 여수 엑스포까지 이게 삼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 직행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말해서 여수 엑스포에서 예. 순천을 경유해서 순천 손님 태워서 부산까지. 물론 이제 꺾여갈 수 있는 거예요. 네, 2030년 넘으면 그런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예,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 오전 한 편, 오후 두 편은 예. 바로 여수 엑스포에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한 15분이면 순천 가잖아요. 예. 순천에서 환승을 통해서 바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6번이 있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출발하는 6번의 환승에서 갈 수도 있는데 예. 저는 봉화 김해마을에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예. 저는 무궁화로 타고 가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요. 그래요? 순천에서 타면 그 봉화마을 그 앞에 양산역이죠. 그 역까지 보면 2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도 2시간 걸리는 거는 기존선에서. 그럼 만약 이게 복선화가 되고 이제 전철화가 마산에서 되면 훨씬 부전까지 빨라지죠. 복선화가 된다면 이거 1시간 반이면 가버려요. 1시간이면. 그럼 자가용으로 일부러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여수관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예. 어떻든 저는 여수간을 고민할 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부산항이 현재 부산항이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제1의 항이었고 그리고 투포스도 정책으로 광양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수의 수출입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요. 율촌산단하고 여수산단이. 예. 그러면 부산항이 문제가 생기면 예. 그죠? 부산항이 문제가 생기면 광양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철도로 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수도 기본 물동량은 바로 덕양역이라든가 여기서 순천을 경유해서 부산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관광객들 남해안 남중권 관광 벨트에 있어서 전남 동부권 중에 핵심적인 역할인데 철도 역할로 간다면 지금 목포에서 부전까지가 6시간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복선화가 되고 전철화가 되고 KTX가 다니면 2시간 내에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수에서도 강원도 속초 가려면 지금 뭐
플라잉 강원이 없어졌잖아요. 비행기가 너무 없어졌는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가려면 서울로 해서 강릉까지 가려면 9시간 걸립니다. 10시간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요. 그런데 여수에서 부산까지 가서 속초까지 올라가는 동해안 루트도 앞으로 KTX가 앞으로 뚫리면. 5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여수에서 속초까지 갈 때 5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렇듯 동해안 전체가 남해안 전체가 철도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예. 여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전선 라인에 가야 된다. 환송으로 가든 아니면 직행으로 빠지든. 그래서 순천 경전선의 중간 정도의 순천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전남 저는 동부권 동부 지역에 전체를 그러니까 이 이어주는 보성 순천 구간이 연결돼야 방금 그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하는 게 현실화되는 시간이 돼. 거예요. 예. 예. 보통 우리가 목포를 가려면 전남 도청을 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앞으로 철도역이 아마 5년 후에 됐다라고 본다면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반 안에 KTX 타고 가버리는 거죠. 편안하게. 광주 그런 전남 측면에서- 광역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광주 나주 구간을 통해 광역 철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한 것은 지금 보성 순천관을 빠르게 전철로 연결하는 거고 그다음 고려 사항은 복선화까지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이 예. 예, 어떻게 보면 시급한 요구인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여수가 빠져 있는 문제는 그 순천 보성 구간을 연결하면서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된 상상력은 연결될 것이라고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해주신 이번 광주 전남 특별 광역 연합이 출범하면서 1호 공동사무로 광주 나주 간 광역 철도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지도에서 놓고 보면 광주 송정에서 나주 연결하고 보성 와서 뭐 임성역 이걸 좀 그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순환 그 광역 철도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성과 순천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광주 송정에서 순천 광양까지 이렇게 광역 철도망을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을 광역 철도망으로 연결하겠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고 광주 전남 특별 광역 연합으로 출범하면서 내걸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호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왜 복선화를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복선화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 1호 공동사무가 복선 전철화 좀 추진되기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진행돼야 되는 구간은 보성 순천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영록 도지사가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예. 그러면 의도된 동북권 소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북권 소외 우려에 좀 동감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 철도망 중에서 가장 느림보 단선 운행으로 무궁화 중심으로 운행되는 곳이 바로 이 경경선 주요 핵심 구간들인데요. 그래서 수도권이라든가 전남 서부권 그리고 전남 중부권에 비해서 이 경전선 등 또 이 경전선은 항상 여수나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곳이 다 지선 개념으로만 이해돼 버리는 측면. 경전선은 주요한 간선이거든요. 간선보다 더 못한 지선 형태로만 인식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라남도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걸 전철화하고 폭선화하는 문제를 전라남도 특히 이제 광역 교통망 중에서 핵심으로 봐야 되고 예. 특히 이제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뭐 소규학단지 제철산업 이런 좀 산업 거점 지역과의 연결이 철도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는 구조고 전라남도가 강주의 눈치를 봐서 강주 나주의 연결선보다는 어떻든 전남 동부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광역 역할의 광역 철도망을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용호남이 좀 제대로 화합이 되고 예. 그리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철도로 6시간 반이라면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이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예. 이걸 좀 어떻든 2시간 10분대 필요하면 KTX를 넣어서 2시간 반 안에는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결국 영남과 호남의 교류 차원 예. 이런 측면에 좀 더 전라남도가 광역 초광역 철도망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짧게 이런 좀 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제 이 국가 철도망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경전선을 그동안 광주 송정에서 순천 포함해서 지은 간선 철도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경전선 전철화라고 하는 대상으로 관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주 송정 나주는 지금 이제 요구하겠다는 그 필요하긴 한데 예. 지금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보성 순천 구간 전철화 이것을 해야 본래 가지고 있던 국가 철도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의 정부 기껏해야 5년입니다. 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전남 동부권 정치권에 계시는 정치인 분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시도의원들 이거 강력하게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만드는 과정에서 방금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한 산업과 물류 중심이 전남 동부권에 있는데 다소 소외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좀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주와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관련해서 전남 지역의 철도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쭉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이 논의들이 이루어질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영맨 순천과 여수 YMCA 김대희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